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네, 더 아프면 또 수술을 받기도 하고. 자, 몸이 나았고 또 상태가 좋아지면 괜찮은데 다 더 안 좋거나 또 불행한 일이 생기면은 의료 분쟁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지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님 모시고 의료 분쟁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이필수입니다. 네. 요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 분들의 피로가 정말 엄청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는 또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 의료 봉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작년 12월에 네. 우리 국내에서 매일 한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별진료소라든가 생활치료센터에서 굉장히 의료진이 좀 한때 부족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도봉구청하고 도봉구 의사회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데 성탄절에 의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뭐 의사협회 이제 부회장이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기쁘게 나가서 기꺼이 했는데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5주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네. 일은 좀 힘들긴 했어도 정말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또 우리가 직접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그런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 편견일 수는 있는데 네네. 부회장님 정도 되시면 네네. 그냥 약간 좀 후방에서 이게 폼만 잡으시고 실제 현장에 가실까 이렇게 저는 궁금했는데 네네. 실제 가시는군요. 그래도 사실은 의료사협회 부회장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라남도 의사회장이기도 하지만요. 아하. 사실 이렇게 직접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서 또 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국민분들께도 이렇게 더 다가갈 수가 있고 또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직접 또 했습니다. 네. 아니, 의료 봉사를 하셨던 것만도 대단한데 생활치료센터에서 받으셨던 수당까지도 기부하셨어요? 민망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5주간 하고 났더니 뭐 네. 수당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아하. 더 어려우면 계시는 도봉 구민들께 이렇게 전달해 달라고 제가 도봉구청 관계자분들께 이렇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도봉 구민분들께서도 분명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 계신데 미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님이 직접 기부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시사하는 바가크다의 김태형 작가가 도봉 구민이네요.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전화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도봉 구민들로부터 이렇게 또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모신 그 이유를 좀 여쭤보려고 싶은데 최근에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 의사분들이 이제 법정에 서거나 또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장청결제를 투약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가 구속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단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이 사건이 2016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그 대장암이 의심되는 당시에 82세의 그 어르신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암 진단을 위해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려고 장 정결제를 투약한 후 네. 불행히 이게 장천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셨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환자분이 고령이셔서 굉장히 장 정결제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 천공이 발생했거든요. 음. 그래서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을 해야 확진이 됩니다. 네. 그런데 대장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장 정결제 투여가 꼭 필수적으로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장 천공이 발생해가지고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장 폐색 상태에서 장 정결제를 투약하여서 장 천공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의사들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의사분들이 안타깝게 구속된 사건입니다. 네. 이제 대한의사협회에 계시기 때문에 네네.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의사 편만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또 객관적으로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이 부회장님께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장정결제를 투약 안 하고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장정결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네. 장을 비워내야 장을 깨끗한 상태에서 거기에 뭐 폴립이 있다든가 네. 암이 발생한다는 걸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장정결제 투여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 이런 상황인데 천공이 발생을 했고 결국 이제 환자에게 피해가 갔는데
그래서 의사를 구속했다.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내용을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속에 대해서 이 필수 회장님께서는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실 의사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안타까운 점은요. 사건이 일어난 것이 4년 전인 2016년이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0년에 네. 이분께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또 신원이 확실한 그 대학병원의 교수님이셨는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을 해서 54일간이나 이제 구속했다는 점이 저희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행동에 명백한 어떤 잘못이 있다든가 할 때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장정결제 투여 관련 사망 사건은 어떻게 보면 환자를 살리겠다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는 진단의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진단 내시경을 위한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 처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고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 상태의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네. 저희 의료계 보기에는 조금 이게 약간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그 재판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부회장님? 근데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법정 구속이 도주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요. 네네.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 판결은요? 최종 판결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가서 다시 이렇게 이제 현재는 석방이 되셨는데 재판은 진행 중이십니다.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군요. 자, 그때 뭐 과실 여부를 떠나서 4년 전 의료 사고로 이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됐는데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사분들이 많이 분노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 제 198조 1항을 보면은요, 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도입되면서 많은 형사 사건에서 이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더라도 네. 주거가 일정하다든지 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이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본 사건의 경우는 해당 교수님이 사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또 대학병원이라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안정적이신 분인데도 사건이 또 4년이나 지난 후에 이렇게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의료계가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과도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은 응급 상황에서 진단을 위한 저처치를 실시한 그런 해당 교수님의 의료 행위가 과연 형사 구속할 만큼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회장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네네. 환자나 또는 가족분들 중에서 상당히 또 불만이 있었다면 네네. 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네네. 해서 이걸 법정 구속까지 할 사안이었느냐 네네.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더라도 이게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재판할 수가 있었는데 네. 법정 구속을 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재판할 정도는 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님 보시기에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 해당 판사님의 어떤 판단이 있으셨겠지만은 네. 뭐 그분의 판단이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좀 충분히 이제 도주 우려도 없고 신원도 확실한 상태에서 네. 그런 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무리하지 않았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인들도 재판을 받을 때 네네.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불구속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네네. 또 인식도 있습니다. 약간 우리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완벽해야 되는데 왜 실수를 저질러? 그건 말이 안 돼. 네네. 그리고 저분들이 그런 건 아마 약간 뭐 고의적인 것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의료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선의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의사분들께서 뭐 고의로 환자에게 유해를 가할 작정으로 이렇게 진료를 한다든가 네. 그런 의사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결과가 좋을 수도 또 불행이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하. 뭐 사실 수학이라든가 물리학처럼 계산대로 공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만 한 학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오고 또 다양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어떤 선의도 불구하고
단지 이렇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네. 고의성과 악의가 대포된 그런 일반 범죄 사건과 잣대로 동일한 그런 기준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떤 선의 의료행위라는 의사들의 행위에 있어서 앞으로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는 그런 좀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그 뭐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 책임에서 의사들을 무조건 이렇게 면책해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정말 문제가 있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정상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진 의료 행위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라면 일반 범죄와 달리 좀 충분히 보호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좀 않나라고. 분별할 필요가 있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워낙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네네, 환자분들 의사 입장에서 선생님이 마치 어떨 때는 마치 신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아플 네네. 때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됐을 때는 네네. 오히려 반감이 더 크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그렇습니다. 생각도 해보는데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형사처벌을 하는 사례가 늘어가면 부작용 또한 예상된다. 제 생각에도 이게 자꾸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의 처치가 굉장히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게 어떻게 사실 보시는지.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게 일단 의사분들이 이런 자꾸 판결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소신 진료를 하다가 좀 잘못되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거 아하. 같게 되면 일단 방어 진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과잉 진료가 좀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아하. 그 예를 들면 우리 위내시경이라는 대장내시경 같은 경우는 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내시경 하다가 위험성이랑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000명, 20,000명이 한 명씩 그렇게 또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거를 이제 기피하게 되고 뭐 CT라든가 MRI 같이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런 영상 검사는 좀 안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검사를 우선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필요한 검사가 좀 늘어날 좀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장애 방어를 위해서 좀 불필요한 검사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위험성 있는 환자의 진료를 꺼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네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나 저희 지금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1차, 2차, 3차 의료 체계가 있는데 네. 되게 2차 병원들이 동네 병원들 준종합병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옛날 같으면 그 급성 충수염, 다시 말해 맹장염 환자가 있었을 때는 네. 2차 병원에서 했었는데요. 이제 고령 환자라든가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아무래도 기피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가고 또 불필요한 검사라든가 방어 진료가 늘어나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아하. 악화되는 효과를 그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그 외국의 저 해외 학회를 다녀온 교수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구미 선진국 의사들이 왜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구속됐다는 것이 인터넷에 많이 뜨느냐라고 하면서 좀 한국은 이렇게 의사에 대한 처벌이 쉬운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실제 그 의사 구속 및 처벌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네. 북미 선진국에서는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미국이라든가 캐나다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에게 예를 들면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네. 심지어는 또 뭐 의료 그 살해 의도를 가지고 해치지 않는 이상은 의료 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한다든가 구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하. 근데 우선 근본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의료 과실을 민사소송이나 의사 면허기구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캐나다는 지난 100년 동안 의사에 대해서 15건의 기소가 딱 이루어졌는데 그 한 건 자체도 뭐 마취과 의사가 수술 도중에 안전장치를 일부를 끄고 수술방을 나가서 문제가 된 환자가 사망한 경우거든요. 아하.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형사처벌된 경우가 없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렇게 의료 분쟁이 발생된다면 좀 조정할 수 있는 법은 있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우리나라에도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그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네. 말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허. 자, 그런데 그 원래 이게 일어난 저희가 이제 의료분쟁 조정법이라는 것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구속이 되는 중 회원들 피해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교통사고 특례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저는 고의적인나 악의적인 의도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뭐 이런 남이라면 의사를 형사처벌하지 말 것을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네. 취지가 많이 퇴색돼 가지고 아. 의료 분쟁 조정법으로 변질이 돼 가지고 네. 2011년 4월 7일 제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회장님 네네. 배 선장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좀 공감을 많이 얻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또 노력
그리고 앞으로 어떤 법률이 좀 더 보충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 전에 이제 의료 사고로 인한 환자분들의 피해를 네. 좀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의료인들에게도 좀 보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고의적인 악의적 의료 행위를 제외하고는 아하.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좀 면제해주는 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하. 있습니다. 네. 의사는 그 환자에 대해서 사실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거든요. 음. 또 그렇지만 의사가 사실 전지전능한 실은 아닙니다. 음. 어떤 의사라도 아무리 전문가가 뛰어난 그 명의라도 직업 수행 과정에서 능력과 판단에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와 같은 판례가 자주 나온다면 저도 흉부외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네. 뭐 흉부외과라든가 산부인과, 심장외과 아하. 같은 이런 필수 의료과 의사들은 굉장히 알겠습니다. 어떤 위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환자분들의 피해를 좀 신속하게 구제하고 네.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안정적 진료 환경에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네. 저속하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